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종목 탑10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우넷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AI주들 전일 변동성을 확대하더니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와 하이퍼클로바 X 출시 기대 속에 다시금 반등을 줍니다. 10위는 그 안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차지했네요. 7월 중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이퍼클로바 X 협업 기대 속에 오늘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입니다. 이달 중 오픈 AI의 챗 GPT를 비롯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등 글로벌 AI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AI 오피스 출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대비 높은 판가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익성 개선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여 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미국 소프트웨어 유통 전문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1위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시장 확대 기대까지 더해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의 10위입니다. 자, 바로 9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AI 의료주들이 동반 반등하는 가운데 오늘의 9위는 JLK입니다. 현재는 힘이 다소 빠졌네요. AI 의료 열풍 속에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 JLK. 지난해 말 저점 대비 7월 고점까지 주가가 무려 11배 이상 수준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임시주총 이후에는 주가 숨고르게 등락 중인데요.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판독 보조, 예측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핵심 품목인 이 뇌질환 관련 진단 솔루션의 국내 첫 비급여 시장 진입으로 국내 매출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고요. 미국 시장, 해외 진출로 외형 확대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임시주총 이후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시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부각이 됐고 회사 측에서는 당장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시금 반등의 힘을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오늘의 9위 JLK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9위에 이어서 8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NC 인터내셔널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 기대가 높은 중소형 화장품주들 반등을 줍니다. 그 안에서 실리콘투가 오늘의 8위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또 지난해 일본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산을 누르고 1위를 달성했다라는 호재 뉴스까지 투심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K뷰티 자사 플랫폼 이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세계 약 150여 개 국가에 이커머스 역직 후 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리콘트. 올 상반기에는 네덜란드, 폴란드 법인을 또 설립을 하면서 6월부터는 유럽 지역의 매출 증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6월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실리콘투의 전체 매출 비중 안에서 이제 북미 시장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미국 쇼핑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른 하반기 실적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중국 지역에서 선방하는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높은 이익 안정성과 또 인디 브랜드가 이끄는 K뷰티 트렌드의 인기몰이 그에 따른 수혜가 주목되는 실리콘투가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특히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발표를 앞두고 협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단지 한 달 동안 약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해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나온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물론 중요하죠. AI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근무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시장 성장 주요 요인으로는 이제 보안의 중요성과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비대면 근무가 증가를 하면서 이 근무 환경이 바뀌면서 이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일단 27년에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이 325억 달러로 약 39조 원으로 성장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 가입 서비스 이용자가 1억이 넘는 사용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기능이 탑재된 오피스 플랫폼 폴라리오 오피스 AI 서비스 출시도 좀 앞두고 있고요. 챗GPT를 비롯해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챗GPT를 통해서 글도 쓸 수가 있고 작곡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컴퓨터 코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만능 제품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노래, 음악, 작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작곡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AI 기능인 만큼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중요시하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손절가는 5,305원 그리고 목표가는 6,150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8월 24일 주 이벤트가 있는 만큼 8월 동안 AI 관련주들 관심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분석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9위 JLK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I 의료주들이 모처럼 또 함께 반등을 주고 있는데 JLK는 좀 힘이 빠지기는 네. 했습니다만 지금 좀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장중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움직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요, 뇌졸중 관련된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영상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 큰 배경은요, 네이버의 실적 발표와 네이버의 AI 발표가 상당히 영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 하이버 클러버로에서 B2B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챗봇 혹은 챗 GPT에 대한 확장력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의료 AI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네이버의 AI 뉴스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JLK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그동안에 이제 JLK가 만들고 있는 영상 의료 AI 그 시스템이 시장 보급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종합병원으로 해서 최근에 100여 곳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로 해서 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JLK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신규 접근을 고민하신 분들은 27,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 중저가 화장품들 상당히 잘 나가죠. 해외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실리콘투인데 이 종목 역시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지금 실리콘투 최근에 이 K-뷰티 관련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녀공장 같은 종목도 좀 강세를 보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여성들만을 위한 이제 제품이 아니고 남성들한테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실리콘투가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제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여 개의 국가에 역직구 판매 및 그 고객에게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에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한국 인디 화장품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 중저가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리콘투가 상장 이후에 분기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현지에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항공료와 운송료 관련해서 높아진 수익성과 실적 안정성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실리콘투가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해서 물류센터를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그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선민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조선민요가 실리콘투와 함께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의 32개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이 조선민요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 그 유튜브나 틱톡 등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브랜드의 이 언급을 많이 하면서 인기몰이가 되고 있고 한방과 현대의 그 약품 성분을 결합해서
선케어 부문, 이 선크림 부분에 있어서 선케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누적 판매량이 5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아마 수출 품목에서 효자 제품으로 좀 불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저비용, 저렴한 가격과 다르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 한번 선택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2는 수혜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손절가는 8,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보겠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초전도 저온학회가 LK99에 대해 공개된 논문과 영상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이 초전도체와는 다르다는 반응을 내놓자 관련주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진이 한 달 후에 설명회를 열 것이라 밝히면서 덕성은 마이너스 21%에서 플러스 17%까지 장중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빨간불 지속하면서 6.6% 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은 인터내셔널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연 조달과 동박 원료,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그리고 또 재세에너지 사업도 담당하는 만큼 중장기적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5%의 강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글로벌 7위 선사인 일본의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와 해상운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7.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 콩콜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AI주들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 이어가면서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간 구독권 드리는 날이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종목 탑10으로 또 금요일장 분위기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 바로 공개해 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순위를 더 높여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동반 반등 속에 파마리서치의 강세도 돋보이면서 오늘의 7위를 차지했네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전망은 2분기 영업이 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의 효과, 리쥬란이 2분기 국내 매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화장품 부문 올리브영에서 로즈샵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최근 파마리서치 USA 미국 법인을 개소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이달 말 신한운용에서 의료기기 소부장 ETF 출시에 따른 수급 유입도 주목되고 있는 파마리서치 실적 수반한 상승의 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아우 에코프로 HN의 급등이 두드러집니다.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강한 급등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일 실적 발표 함께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전해액 첨가제, 양극재 용기인 도가니, 양극재 첨가물인 도펀트 등의 전지 재료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급등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즉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그 계열사들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HN의 반등의 힘은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급등의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와 6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7위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중소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사실 실적 기대감이 컸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수급에 뺏기면서 쉬었었거든요. 네, 파마리서치를 비롯해서 또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반등 이후에 또 실적을
주반에서 얼마나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근데 네. 단기 또 급등세도 컸잖아요.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실적주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파마 리서치 종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데요.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론디라든지 아니면은 비올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신고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후발 종목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파마 리서치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필러 관련된 리쥬란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흥행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관절 관련된 콘드로란에 대한 시장 진입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파마 리서치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13만 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들고 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까지는 지켜보시되 실적이 발표됐을 때 변동성을 좀 키운다? 그때는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16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에 대한 가격은 1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신규 매수로 봐도 될까요? 저는 만약에 종목을 선택한다라면은 판마 리서치 흐름도 좋은데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클래시스? 일단은 클래시스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올이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실적 발표 체크해보자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급등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에코프로 H에는 주식회사 에코프로부터 이제 환경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신설 법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에코그룹 그 형제들 중에 막내, 셋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기업은 이 환경 진단과 소재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와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종합 환경 시스템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신성장, 신사업을 한다고 그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양극재용기 도가니와 첨가물인 도펀트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등을 이제 생산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가니라는 건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정 중에 양극재가 담기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기존 제품 대비 이제 사용 수명을 50에서 100%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도펀트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이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도펀트 생산을 내재화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좀 높이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양극 소재 외의 아이템으로 이제 리튬이온 등을 활용해서 전해액 첨가제 생산을 계획도 하고 있고 결국에 리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사죠. 에코프로벤과 에코프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에서 6.7% 감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4% 증가를 하고 37.6%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었던 에코프로 HN의 그런 수급이 갈증을 풀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10위 폴라리스 오피스 AI주부터 6위 지금 관련한 모멘텀을 보유했던 지금 에코프로 HN 지금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하이브와 크래프톤 실적 전망과 증권사 투자 코멘트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추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래프톤 가장 큰 리스크가 내년까지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건데 크래프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금홍 파트너님? 일단 크래프톤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 한 원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부재는 사실 뭐 앞서 펄어비스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복귀를 하려면은 전반적인 게임 업황에 대한 뭐랄까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신작 게임이 나올 때 게임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게임 시장이 좀 더 개방이 된다면은 크래프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16만 원대, 17만 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그동안에 좀 그래도 바닥권을 형성했었던 박스권의 하단 위치이긴 합니다. 일단은 싸다라는 인식이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때까지 아직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좀 지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 게임주들 좀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나 하고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또 낙폭과대 수급이 유입된지 여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 순환이 돌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쪽은 바로 의류 유통주들입니다. 업황 부직 속에서도 실적 방어력이 부각되면서 선방했던 영업무역이 오늘의 5위입니다. 오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 조정 이후의 방향성은 다소 고민이 됩니다. 2분기는 재고 조정에 의한 출하량 감소를 달러 강세라든지 납품 가격 상승 효과로 상쇄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특히 룰루레몬, 아크테릭스가 의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탄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방어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후퇴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 주가 향방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의 5위 영업무역입니다. 자, 4위 종목 살펴볼까요? 7위 저점 잡고 유가 상승과 함께 최근에 주가 반등색 타고 있는 S-오일이 오늘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 2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98%나 급감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적이 저점을 잡았다라는 평가 속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 개선 기대가 큽니다. 3분기 정제 마진이 크게 증가하고 정기보수 일회성 요인 제거 등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S-오일. 다만 단기 개선 이후에 2024년 글로벌 정유시설 증설에 따른 이 실적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S-오일이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3위 종목은 조선주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오션이 오늘의 3위네요. 조선 업사이클, 업황 호조 속에 흑자 전환, 숫자까지 맞물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조선주. 한화오션은 한화를 등에 업고 미래 성장 가치까지 반영을 하면서 단기 급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점 높여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요. 신주석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업황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재와 또 3년치 도크가 꽉 찬 가운데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적인 향후의 수주 전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카타르 2차 수주전을 주목하고 있죠. 또 약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HD 현대와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착착 호재를 쌓아가고 있는 한화오션 MSC의 편입 가능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점 얼마 더 높여갈 힘이 있을까요? 오늘의 3위를 차지했네요.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성장 우려가 있지만은 이 증권사에서 대다수 의류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히는 영업무역입니다. 이 기관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일단 의류 관련된 종목에서 탑픽이라는 건 저도 좀 인정이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은 사실 좋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에 있다가 우상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영업무역 자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룰루레몬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의류 브랜드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은데 한때 이제 큰 이 시장에서의 매출에 기여했던 이 의류 상품들이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하셨을 때 1+1에 대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브랜드가 재고가 쌓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업무역이 지금 그때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지금 현재 오늘도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지만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의 볼멘 소리가 좀 가끔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영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가 쌓이는 것은 결국에는 재무에 좀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요. 한편으로는 실적주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너무 늦어요. 이 때문에 의류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무겁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좀 수익을 좀 챙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 제한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전태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업무역? 영업무역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봤었는데 지금 최근에 길게 장기간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6월 달에 좀 우상향을 좀 해주면서 상승하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도 이 회사의 특성상 결국에는 중국과 이 리오프닝 관련된 지연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주가 모멘텀에는 살짝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무역 두 분 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오를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4위 S오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3분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고 또 유가의 흐름도 받쳐주다 보니까 선방하고 있긴 한데 또 그 이후에는 정체된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태진 파트너는 S오일을 보시면서 꽤 올라왔다. 아니면 더 갈 수 있다. 어떤 의견으로 보셨어요? 일단 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12만 3천 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번에 7월 7일 바닥을 찍을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던 마음 아픈 종목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으셨고 최근에 좀 기쁘셨을 텐데 이 S오일이라는 기업이 하루에 67만 배럴의 원유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사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과 윤활유, 다각화된 사업을 좀 보유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유 부분에서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 항공유 등이 있고 이제 윤활 부분에서는 윤활유가 있겠죠. 이제 S오일의 2분기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92.9% 줄어든 3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조한 화학과 윤활기유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흑자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좀 전망을 보게 되면 정유 쪽으로 어쨌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성수기가 돌아오고 엔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이런 이동에 따라서 좀 지지가 좀 돼줄 전망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지금 경제가 최근에 부진했다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훈풍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 수준이 좀 회복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유통주와 건설주의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정유와 조선주의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건설주와 유통주를 좀 줄이는 이유는 러시아 그 곡물 탈퇴 협정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폭우와
폭염으로 이 먹을거리의 물가가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주와 이 유통주 관련주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다만 이제 업황 타격을 받을 것은 줄여버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 개선이 되면서 수익으로 좀 바뀔 그런 종목들을 아마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기관들도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S51 조금 더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이광무 파트너는 네. 포트폴리오 한 켠에 그러면 정유주 정말 담아볼 만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유주에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는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우디가 추가적인 감산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아직 상반기에는 좀 더뎠지만은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에도 영향이 줄 텐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상승 배경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70달러 선에 있었던 유가는 사실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 평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다가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51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좀 저조했었는데 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2분기 때 안 좋았던 내용들을 모두 다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2분기 때 다 털어낸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개선이 3분기 때부터 나온다라면은 그 퍼포먼스에 대한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낮다, 많이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85,000원, 9만 원 라인 때까지는 조금 더 올려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51에 대한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실적 좋고요. 수주 모멘텀도 상당합니다. 긍정적인 이슈 정말 많은 상황인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이광문 파트너님? 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하나오션은요, 사실 실적 개선이 그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나그룹으로 편입됐고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이슈가 소멸되고 있는 때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적인 구조적인 정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누적된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이제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차츰 하나씩 이제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수준인데 대체로 이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뭐 없어도 2년에서 3년치의 물동량은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오션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더 이 수주에 대한 발주를 택하는 데에 대한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슬롯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하반기에 있는 수주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조금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주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발주를 내놓는 기업들 혹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기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하나오션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밀리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 배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주가 구조 조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제부터 일한다라는 생각을 본다라면은 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움직임들이 49,000원, 5만 원 라인대에서 좀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라인대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마디 개선을 본다라면은 53,000원, 55,000원대까지는 올려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용준님의 댓글입니다. Y랩 VI 걸렸어요 라고 체크해 주셨는데요. 바로 네이버 웹툰이 내년 중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Y랩이 네이버 웹툰의 주요 주주인정이 부각된 가운데 20%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4% 오르면서 1,5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마일님의 댓글입니다. 현대백화점 왜 이렇게 뛰지? 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현대백화점이 오랜만에 4%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의 호실적도 있었고요. 오늘 화장품이나 의류 등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통주도 오랜만에 함께 탄력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시스티님의 댓글입니다. 휴가철인데 항공주는 왜 안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공항에 가도 사람이 정말 많고 항공권 예약하려고 해도 표가 없던데 막상 항공사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2분기 실적 높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기에 반응이 냉랭했는데요. 여름 휴가 성수기 효과가 3분기에는 나타날 것이라면서 목표가 상행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아스트랄님의 댓글입니다. 환율 1,300원 돌파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란 전망 속에서 환율 상승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나오는 거 보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인데요. 오늘 장중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1,308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오늘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엔터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2위는 하이브입니다. SM의 호실적이 엔터주 전반의 투심을 개선시켜줬고 또 뉴진스의 신보 흥행과 더불어서 뉴진스발 강한 상승으로 올라서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뉴진스가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에 신곡 3곡이 한꺼번에 진입했고 또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신곡 슈퍼샤이가 또 스포티파이에서는 1억 스트리밍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앞서서도 IR센터에서 살펴봤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BTS 10주년 페스타 등의 일회성 비용 때문인데 그래도 외형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오른 BTS 전국의 솔로 앨범 발매에 이어서 B도 곧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오늘의 힘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장대 양봉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2위 하이브입니다. 자, 오늘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살펴봅니다. 네이버가 오늘의 대망의 1위죠. 네, 2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하이퍼글로벌 X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3,7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호실적과 더불어서 24일 초거대 AI 하이퍼글로벌 X 공개 기대감이 커져가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B2B 상품들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개발에 누적 투자 금액이 1조 원 이상, 이 B2B 기업과의 협업 등으로 수익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검색 큐를 통해서는 쇼핑, 로컬 광고와 융합을 해서 네이버만의 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밝혔는데요. 여기에 또 내년 네이버 웹툰 상장을 계획대로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AI주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3분기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기대감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 네이버였습니다. 자, 2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브가 이제 엔터주들의 동반 상승 속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죠. 하이브 신규 매수가 좀 유효할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과 JYP 그리고 네. YG 이렇게 통틀어서 대형 네. 4개의 엔터테인먼트 4사. 회사죠. 네. 네. 혹시 이광문 대표님 네, 홍대 가는 법 아세요? 뉴진스 하이퍼예요? 그렇죠. 그 뉴진스를 가지고 그 방탄소년단이 그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이브 되게 유명하죠. 오늘 이슈가 된 거는 말 그대로 뉴진스가 그 빌보드 차트에 동시에 3곡이 좀 네. 올라가면서 이슈가 좀 됐는데 뉴진스뿐만이 아니고 방탄소년단 전국도 빌보드 차트에 이제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보면 하이브는 다른 좀 엔터테인먼트가 좀 다른 게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 회사 내 주력 아티스트들 한두 팀 정도가 좀 활약을 보인 반면에 하이브는 이제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엔하이픈 그리고 방탄소년단, 세븐틴 그리고 뉴진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이 아티스트가 빌보드 차트 메인 차트에서 압도적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이브는 산하에 되게 여러 개의 레이블을 두고 있고 멀티 레이블을 두면서
그 독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그 자율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올해 그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다른 3사에 비해서는 아마 좀 부진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뉴진스를 비롯해서 이제 TNT라든지 다른 아티스트의 컴백도 좀 앞두고 있고 3분기에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이 31만 2,5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흐름 좋은 네이버죠. 이 하이버 클로버 X 출시를 앞두고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좋은 실적, 분기 매출 최대 매출 영업이익 나왔는데 주가는 탄력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이경훈 파트너님? 네, 네이버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고 정말 오랫동안 쉬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카오라고도 하는 이 섹터인데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좋은데 저는 두 기업 중에 선호한다라면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는 일단은 광고 매출을 위해서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곧 있어서 발표될 수 있는 하이퍼 클로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에 대항해서 국내형 AI가 출시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출에 대한 이 모델은 B2B 사업,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해서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또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클라우드 사업과 빅데이터 사업을 하나의 이제 이 플랫폼화 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상당히 사업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국내형 AI에 대한 출시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요.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 시장이 미국을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일본에서도 크게 흥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K-컬처, K-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넷플릭스 컨텐츠들이 웹툰이나 아니면 웹소설에서 많이 따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을 진출한다. 미국 안에서 헐리우드가 네이버 웹툰을 여러 가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IP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성은 네이버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주가는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만 원 선에서 주가가 좀 단단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위치에서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30만 원 선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40만 원 선까지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도 살아있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도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 저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던 그 흐름들을 다시 되물림하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2020년에 5조 3천억에서 그리고 올해 9조 8천억까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에 상승했던 고가 부담도 감소가 되고 있고 충분히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이버 두 분 다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화면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박소영 캐스터, 오늘은 어떤 분이 선정되셨을까요? 네, 오늘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유통주 상승에 주목하셨던 이스마일 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